안녕하십니까. H방송 뉴스포커스. 이 시간에는 오늘 터진 충북 동지에 김정은의 혈서를 썼다. 청주 간첩 사건으로 본 좌파 정치계의 상황에 대해서 뉴스포커스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한 지령에 따라 스텔스 전투기 F-35A 도입 반대 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충북 활동가 손모 씨 47세입니다. 이 손모 씨를 비롯해서 4명이 원수님의 전사로 살자 등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한테 피로써 충성을 맹세한 혈서 내용이 확인됐다는 내용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들 4명은 구속영장 신청서에는 2018년 4월 27일 남북 정상이 판문점 선언에서 적대 행위를 중단 선언한 이튿날 캄보디아에서 북한 공작조와 접선해 군부대 정부 수집을 지령받았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국가정보원과 국가수사본부가 지난 5월 27일 압수한 휴대용 저장장치 USB 안에서 이들이 북한 공작원과 주고받은 지령문과 대북 보고문, 혈서 등 총 84건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6일 중앙일보 취재를 내용을 좀 종합해 보면은 북정원 등은 손씨 등 4명에 대한 영장 신청서에 북한 노동당 김 위원장을 향해 혈서를 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A씨는 영명한 우리 원수님 만수무강하시라는 혈서를 썼고, 또 B씨는 위대한 원수님의 영도 충북 결사 옹이 결사 관철이라는 내용으로 썼고, 또 C씨는 생명을 다하는 순간까지 원수님과 함께라는 혈서를 썼습니다. 또 손씨는 원수님의 충직한 전사로 살자라는 내용으로 혈서로 맹세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혈서는 구속된 A씨가 지난 2017년 5월 21일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 조모 씨를 만나 충북 지역의 북한의 전이 지하조직을 결성하라는 지령을 받고 돌아온 약 석 달 뒤에 자주통일 충북 동지를 결성한 직후 썼다고 합니다. 이들은 같은 해 8월 13일 청주 모처에서 조직을 결성하고 8월 15일 충북 동지의 결성대회 정황, 상황이라는 제목의 대북 보고문의 혈서 사진을 함께 보고했다고 합니다. 수사기관은 영장 신청서에 북한의 지하당 공작의 일환으로 합법정당 민중당 내부 동향을 수집해 보고한 간첩 혐의를 포함해서 충북 동지에 관련 혐의를 낱낱이 기술했다고 합니다. 이에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 금품수수, 잠입 탈출, 찬양고무, 회화통신 혐의 등 모두를 적용했습니다. A씨가 베이징에서 북한 공작원과 만난 건 앞서 이들이 4명이 2017년 대선 직전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노동특보단 명의로 문 후보 공개지지 선언을 한 후 17일 뒤인 문재인 대통령 당선이 5월 9일로부터 12일 후였다고 합니다. 문 정부 출범한 한 달 뒤인 2017년 6월 24일에는 북한으로부터 진보운동 세력이 문재인 정권에 대한 환상의 사료적표 자왕우왕하고 있다면서 추진 중인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보고해달라는 지령물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듬해 4월 27일 1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적대행위 전면 중지 등 판문점 선언을 채택한 다음 날인 4월 28일 B씨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북한 공작원 디모 씨와 조 씨 등을 만나 충북 위수사령부 37사단 정보 수집, 또 모 대기업 사업장 현황 재침투, 내국인 신원 정보 수립 등 지령을 받고 5월 1일 국내에 다시 잠입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충북 동지에는 수령 방침의 혁명적 관철을 했는 그런 북한의 3대 혁명규율을 준수하는 등 북한 문화교류국의 지하조직 운영체계와도 유사하다는 것을 국정원이 조사한 내용입니다. 이들 전원이 간첩죄로 불리는 국가보안법상
목적 수행 혐의에 적용된다고 이렇게 보고 합법 정당인 민중당의 의사결정 과정 등 내부 동향을 탐지 수집하고 민중당 및 시민단체 간부 등 포섭 대상자로 지목해 이들을 신상 파악해 북한에 보고했다고도 합니다. 이런 사항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 안전에 직간접적인 위험이 초래될 수 있는 국가기밀이 민중당 내부 동향이나 간부 보고 이거 국가기밀로 보는 게 국정원의 판단이고 지극히 한정된 사람만 볼 수 있는 내용을 이런 개인정보나 정당 내부 정보를 보내갖고 북한이 대남공작 전략 전술을 수립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 국정원의 지적입니다. 수사기관은 이 같은 대북 보고문이 북한 문화교육이 지난 2018년 충북 동제에 민중당을 강화 발전시켜야 한다. 또 민중당 안에 산하당 조직을 내오기 위한 준비 사업을 면밀히 하라 등 취재 지령을 이행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영장신청서에는 2020년 4월 5일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총선의 기본 목표를 친미 우익 보수 세력을 확고히 제압하고 진보 민주 세력이 압도적 승리를 이루는 것과 함께 합법적 진보 정당인 민중당의 조직 사상적 대중적 기반을 더 공고히 다지며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 확대해 나가는 것이라는 것을 적힌 암호 파일을 받은 내용도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항으로 봐서 여기에 또 이에 속한 사람들이 특히 이 사람들은 사장이라는 명칭을 쓰면서 A 사장, B 사장 혹은 손실을 신사장이라 부르면서 대북 통신용 암호화 프로그램인 스테가노그래피 프로그램을 이용해 북한 문화고륙국하고 연락한 것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시 씨가 2019년에는 11월 중국 선양에서 공작금 2만 달러, 한 우리나라 돈으로 2270만 압박이겠죠. 2270만 원. 이 2만 달러를 받을 때도 무인함을 이용하고 동선에는 이런저런 것이 들릴 것을 염려해 아들 학업 관련 상담 절차를 추가하는 등 감시망을 피하려고 애썼다는 내용도 수사기관의 판단입니다. B 씨는 북한 공작원과 접선하고 돌아온 뒤 2018년 6월과 8월 C 씨가 서울 명동 사설 환전소에서 별도로 2만 달러를 환전한 사실, 이런 것도 지금 추가 공작금을 수령한 것으로 이렇게 의심하고 있다는 내용도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정원 등은 사명 중 A 씨 등 일부는 10년 내지 15년 전부터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 산하공작부서인 문화고륙국 앳 225국이죠. 공작원과 접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이들이 2000년대 초부터 각각 중국만 10차례 내지 35차례 오가는 등 중국을 집중 방문한 사실 역시 북한 문화교류국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들과 접촉한 공작조 선임인 이모 씨 61세인데 1990년대 수차례 국내에 침투한 공으로 영웅 칭호를 받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간첩당 사건이 문재인 정권 이후에 최고의 사건으로 지금 터졌습니다. 보안법을 적용해서 이들을 국가보안법에서 철두철미하게 적용해서 죄를 매겨야 되고 정치권 내부에 또 국회의원까지도 이런 부분들이 침투해 있지 않느냐, 이런 것들도 조사해서 낱낱이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충북 동제 김정은에게 혈서를 썼다는 청주 간첩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이 청주 간첩 사건의 노동특위,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초창기에 대통령 결정에 노동특보로서 활동한 바가 있다는 사항을 국민들은 염두에 둡니다. 염두에 둬야 하고 정치권 상층부에도 이 사람들과 커넥션으로 연결돼서 커넥션이 됐다는 것을 여실히 조사해서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이런 부분들을 조사해서 낱낱이 밝혀서 이 나라가 북한의 그 마수에 걸려드는 그런 우리나라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오늘 뉴스포커스는 충북 동지의 청주 간첩 사건, 김정은에게 혈서를 쓴 이런 간첩들에 대한 사항을 뉴스포커스로 진행하였습니다. 여기는 HEB 방송입니다. 전태석 대표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